네, 아시다시피 저는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육아서적을 저술해가지고 강연을 뭐 한 500회 이상 대중 강연을 한 사람의 텔레비전에도 출연해보고 뭐 무슨 지역 텔레비전이죠. 또는 저기 신문사 이런 데 칼럼도 많이 게재하고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쓴 책 칭기스칸 학습법을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숫자로 1서부터 10까지 숫자를 좀 이렇게 비유해 가지고 말씀드려서 육아하는데 할아버지가 손녀를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요. 젊은이들은 바쁘기도 하고 또 한창 이렇게 뭐라고 말해놔요. 아주 차분하지는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애들 교육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많다 그래요. 가장 좋은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치면 잘 가르칠 수 있다고 하니까. 자, 숫자 1부터. 첫 번째 선생님은 엄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는 육아 교육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반드시 확고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책임있게 양육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기를 아주 조그만 어린애 철이 없고 그런 아기라 하더라도 굉장히 존중해서 키우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달이 되기 전에 앵무새에게 사람 말을 가르쳐야만 사람의 말을 따라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2달이 넘은 앵무새한테 아무리 가르쳐도 죽어도 안 된답니다. 그건 앵무새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2달 되기 전에 사람 말을 따라 하도록 교육시켜.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조기 교육입니다. 메시처럼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축구를 잘하고 뭐 나고야 이노우에인가 뭐 일본에 권투 잘하는 선수 있잖아요. 6살부터 했답니다. 6살부터.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잘 맞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강타자고 해도 잘 피해요. 그리고 자기는 잘 때리고. 그럼 뭡니까? 그냥 뭐 이기는 거죠. 계속 전성을 거두고 있는 아주 세계적인 톱스타가 됐어요. 지금 그 선수가. 그게 바로 조기 교육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같은 선수도 얼마나 어릴 때 손흥경이라는 그 아빠가 훈련을 많이 시켰겠어요. 또 이강인 아버지도 태권도장 하는 태권도 관장이면서 아주 개인기를 많이 가르쳤어요. 3은 380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380이 뭘까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우리나라 속담, 세계 최고의 속담인 것입니다. 3살 버릇이 여든을 간다. 3살 부군에 배웠던 거는 평생을 간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3살 때의 95%의 뇌가 다 완성이 된다고 말하는데 이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식 획득 도구는 뭐냐. 보는 것도 아닙니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계속 책을 많이 읽어주라는 것이죠. 애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어려운 책이고 쉬운 책이고 많이 읽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듣고 우리는 애가 저런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바로 한계 짓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지. 애들은 그냥 다 빨려 스펀지처럼 빨아들어요. 상관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4살 때 무려 뇌세포가 95%는 완성이 된다는 점입니다. 4살, 3살, 4살 이때가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극을 줘라. 특히 애하고 대화를 많이 해라. 그래서 만약에 애가 질문하는 걸 내가 모르겠으면 그래 아빠도 잘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검색 한번 해보자. 또는 백과사전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제 천재가 평생 천재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은 천재로 만들면 아주 불편하고 불행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우리나라는 희한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정말 똑똑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재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살 때 3만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천재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사용하는 단어가 몇 단어냐? 6,000에서 8,000 단어 정도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5살 때 3만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만 만들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천재가 되는 거죠. 천재가 됐다가 그 다음엔 나빠지고 그런 건 없어요. 한번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면 이강인 선수가 기술이 그게 지금 뚝 떨어지겠어. 메시 선수 축구 실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 그래서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몸이 만약에 망가져서 못 움직이면 모를까 그 전에는 몸이 그대로 있는 한은 그 실력은 그대로 발휘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6은 60%의 조기교육 원리인데요. 저는 이걸 많이 실험해보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늦게 시작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탁구 치러 가서 탁구 선수 출신들이 코치한테 코치를 열심히 받아가지고 또 나가서 게임 실력이 늘었다 해봐야 선수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선수 된 사람의 60% 이상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60%의 원리라고 그걸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탁구 선수 출신은 선수들 출신 오픈부라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가서 게임을 하고, 배드민턴도 그렇잖아요. 자강조라 그래서 선수 출신은 그 사람들끼리 놀고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들끼리 놉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기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그렇게 잘 알면서 왜 뇌를 개발시키고 그런 것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어떤 분은 아주 어린 나이에 애들이 볼 수 없는 성경책, 노자, 도덕경, 불경, 화엄경 여러 가지 불경들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 어린애가 어떻게 변했을 것 같습니까? 세계적으로 대단한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어릴 때 조기 교육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어릴 때 그 할머니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책 읽어주는 사람으로 뽑혔어, 가족 중에서? 그래서 매일 읽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7번, 7년 동안 죽었다 살아나라.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잘 세팅해 놓으면요. 제가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늘 느낀 건데, 정말 전교에서 1등하거나 반에서 늘 1등하는 학생은 부모가 그렇게 학교에 찾아올 필요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선생님이 그 학생을 영웅처럼 떠받들어. 친구들한테도 영웅이고 전교 선생님들한테도 다 영웅 대접을 받아요. 전교 1등을 하거나 공부를 잘하면. 굳이 선생님한테 가서 잘 보이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선생님이 그 학생을 필요로 해요. 그런 학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7살까지 잘 키우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죽었다 살아나듯이 자녀한테 최선을 다하라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엄마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딱 세팅해 놓잖아요. 그 다음엔 저절로 가요. 꼭 태엽을 감아 놓으면 딱 이렇게 저절로 막 굴러가는 그 실패에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8번, 최선의 80%만 한다면, 최선의 80%만 어떤 일이든지 하게 된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7살 때까지 7년 동안은 내가 죽었다 살았다 하고 애를 정말로 80% 이상 열심히 가르치면 반드시 천재적인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희한한 아주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천재는 단명하고 천재는 병약하고 괴팍할 것이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천재는 다른 사람을 잘 봉사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서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또 항상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래야만 된다는 걸 본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혜를, 천재 한 명만 생겨도요 우리나라 국력이 확 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천재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화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뒤에서 벤치 코치를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을 일으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경쟁인 저 독일에 있던 그 미래학자는 이 세상에서 정치 제일 못하는 나라가 코리아라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그렇게 정치를 패턴을 가지고 가니까 무슨 가난한 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느냐. 근데 정부에서 밀어줬어. 정부에서 불같이 일어나도록 밀어줬어요. 또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다 기도했어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 국민들이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9번입니다. 이해력 판단력을 좌우하는 전두엽은 9살에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마지막. 10살 때 적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나 하고 싶다 그런데 그걸 시켜보면 하다가 막 그만둬요. 그거는 일시적인 적성도 있어요. 영구적인 적성이 아니고. 그걸 잘 봐요. 10살 때 드러나지만 아주 예민하게 보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시킨 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10살 때 적성을 딱 찾아서 그걸 딱 장착시켰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뛰어난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맞는 적성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세계적인 거장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10가지 방법으로 이런 10가지 방법을 계속 돌려가면서 계속 이 방법을 하신다면 육아서적 한 몇 권을 읽은 거하고 비슷한 더 나은 그런 효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많은 육아에 대한 강연을 하고 나서 이렇게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